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의 미납관리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경매를 할 때 특히 이제 주거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미납관리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나중에 추가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경매의 미납관리비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미납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낙찰자가 모든 비용을 떠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항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서는 낙찰자는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전체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승계 책임이 되는 건데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일반 관리비, 뭐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동 수도료, 화재보험료, 장기수선 통장금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에 해당되고요. 전유 부분, 즉 뭐냐면 해당 세대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어떤 거냐면 세대별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만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유 부분은 그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거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례 분석 전용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냉방비,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부담하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 왜? 전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보면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연체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체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소유자에 대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달리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현재 연체되어 있는 미납관리비 전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 연체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빼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용 부분의 주요 항목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건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그다음에 소독비, 청소비. 즉 뭐냐면 개별 세대의 활동에 상관없이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리비는 우리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비를 확인하러 갔더니 이 관리비가 5년치가 밀려 있다라고 하면 그 5년치를 다 낼 필요가 없고요. 3년치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써 있죠. 관리비 채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3년이 경과한 공용 관리비가 있다면 낙찰자는 이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뭐냐면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채권인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관리비가 밀렸는데 그 앞에 지금 3년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앞에 2년 거를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통해서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지으면 그거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현명한 대응 방안은 뭐냐면 반드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납관리비 내역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면 대부분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안 알려주고요. 대략적으로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미납 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내역서를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공용 부분하고 정료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체료도 반드시 제외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죠. 우리가 이제 관리비랑 관리사무소랑 협상할 때 앞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판례 번호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나는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랑 법적인 대응인데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관리사무는 편의상 낙찰자에게 전체 미납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이건 판례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공용 부분만 납부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잘 협상을 하면 전체 관리비가 너무 많은 경우 일부 깎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깎아달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부분이 아닌 거는 낼 필요가 없고 3년이 지난 거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가지고 경매할 때 여러분들 관리비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매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화성부동산 경매학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